자, 그러시면 이제 논문이라는 부분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개요는 아주 짧게 진행할게요. 아주 짧게 진행하고, 여러분들 설계 부분, 그 다음에 측정과 척도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논문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내용이나 학설 등을 검증, 혹은 반증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제 독창적인 산출물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나 자료 가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특히 자료 출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해당되는 표절 논란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입각해야 되고 해당되는 연구자의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도 상당히 개인보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윤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조사하신다면 맨 앞에 반드시 이 자료는 논문 자료, 논문에서 반드시 활용한다는 동의서를 반드시 설문지에 포함을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시지 않았을 때 논란의 문제를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탐색 기술 설명,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요약하는 것이고,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탐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 논문을 많이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은 이론적 배경, 이것은 다 탐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을 설정을 하시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현재 상황을 요약하는 기능들, 이것을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하며, 이제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설명적 분석이 될 거고, 요즘 들어서는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다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 분석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경로 분석은 인과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경로 분석인데, 경로 분석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되는 탐색 기술, 설명적,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논문이 아닌 사례는 단순하게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표절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적인 주장, 단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 논지라는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표절이죠.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표절이 되는데, 표절에 해당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가 쓰지 않는 글은 무조건 쌍따옴표로 표기를 해주시고 자료 추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논문의 아주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되는 논문에서 서론과 본론의 이론적인 배경은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나 기본적으로 참고 내용은 반드시 표절 부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쌍따옴표로 놓고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 인용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표절 논란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표절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내용을 카피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탐구해야지. 다시요. 설문조사나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하셔야 해당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표절의 부분에서 상당수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체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글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도 책을 한 8년, 9년 동안 몇 개의 도서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지만 나만의 문구를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새롭게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또 한두 페이지지 글을 몇백 페이지, 그러니까 몇십 페이지 이상 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시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표절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글을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아예 영문하고 한글하고 섞어서 씀으로써 여러 가지 논란을 조금 피하는 과정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현재 여기서 강조를 좀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에서는 이제 자료, 분석, 정보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자료라는 것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에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을 정보, 최종적으로는 결론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여러분의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인데, 이 결론을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정말로 몇 페이지 이상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여러분 의견들을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품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표절 논란에서도 한 단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검증하고 검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과 검정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용어를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검증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검증은 증명하는 것이고, 검정은 판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검정은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 거냐, 아니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통해서 검정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검정입니다. 다시요, 통계적으로는 검정이고요. 물론 검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검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증한다는 것은 비정형, 즉 일정한 정성 데이터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를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숫자나 해당되는 통계적인 검정을 통해서 우리는 논문에 한 단계 조금 편하게 혹은 가치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검정은 자료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검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견을 쓰신다면 상당히 해당되는 차별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통계 분석은 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문 작성 절차입니다. 논문 작성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를 정립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그 다음에 논문 작성하는 이런 추기제로 진행하는데, 이제 문제 정립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쓰시는 것이 논문 작성하실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음에 선행 논문이 충분하게 있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측정과 척도, 그 다음에 타당도와 신뢰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새롭게 설문지나 측정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의 연구 목적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새롭게 만든다는 건 정말로 힘들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연구자의 주장이죠. 연구자의 주장에서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에는 크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되는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사 설계 파트에서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거냐, 남의 얘를 어떻게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거냐,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증하는 것이 목적인 논문이라면, 다시요,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료를 수집하는 기존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문헌 정보가 무엇인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나 추출 방법은 포함되지 않아서도 됩니다.
하지만 검정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표본의 크기와 추출 방법, 이 방법을 반드시 선행해서 포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존의 논문하고는 완전히 여러분들만의 표본의 크기, 여러분들만의 표본 추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와 논문과 표절의 논란에서는 배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표절의 논란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통계적인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분석을 하게 된다면 표절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